네, 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 중국에서 개발된 면역항암제를 최초로 승인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중국의 상하이 진스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업체고, 그 업체가 개발한 로크토로지라는 약물이 아시아 기업 중에선 최초로 미국의 규제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술력을 재조명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중국의 면역항암제 기술력을 필두로 해서 현재까지 개발된 면역항암제의 현황, 그리고 국내 티움바이오나 큐리언트 등 일부 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물질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상하이 진스바이오 사이언스, 줄여서 진스바이오라고 할게요. 진스바이오가 개발한 로크토로지라는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비임도암 치료제로 첫 시판 허가를 획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11월 4일에 임상 품질 문제에 직면해 있던 중국의 바이오 제약사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역시 미국 내 면역항암제 공급 위기 문제로 자국의 혁신적인 항암제가 승인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사실상 개발된 의약품들을 미국에서는 평가절하해온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선도 어느 정도 불식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면역항암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3세대 항암제라고 불립니다. 1세대 화학항암제가 있고, 2세대 표적항암제가 있고, 3세대 면역항암제가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면역항암제라는 약물은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 T세포나 B세포나 항원 제시세포나 여러가지 면역세포들이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암세포는 이런 면역세포들로부터 도망치려고 다양한 막단백질을 표면에 발현시키고, 이런 세포들에 붙어서 면역세포들이 활성을 잃게 만드는 이런 기작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면역의 최종 관문 같은 곳에서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 면역 관문 억제제가 3세대 면역항암제라고 흔히 불리고요. 지금까지는 PD-1이나 PD-L1, CTLA-4 이런 막단백질 같은 거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됐고, 미국 기준으로 2011년도에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스캡이 개발한 여보이라는 약물이 최초로 승인됐고, 그 뒤로 머크의 키트루다, 로슈의 티센트릭,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독일 머크의 바벤시오, 한 6종 정도의 약물이 미국에서 승인된 상태였어요. 면역항암제로서는 지금 이번에 승인된 로크토로지라는 중국의 약물이 7번째로 지금 승인되면서 화제를 모으게 된 거고요. 결국 이 중국의 로크토로지는 PD-1 계열의 억제 기전을 가진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진스바이오가 사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2012년도에 설립됐고, 물론 그 전부터 연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중국 내에서는 2018년도에 로크토로지를 처음으로 출시해요. 6년 만에 면역항암제를 중국 내에서의 일이었지만 시판까지 성공한 기업이었고, 그런 기업이 이번에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상 면역항암제 기업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중국의 그런 항암제 개발력도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미국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스바이오가 사실 면역항암제를 개발한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승인받은 것이 처음이지, 사실은 중국의 베이진이나 이노반트 등이란 이런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는 이미 면역항암제를 시판했고, 베이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최근에 시판하는데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베이진의 템비브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미국 승인 시도도 하고 있는데, 미국 진출 과정에서 중국 내 현지 실사가 지연되면서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노반트 같은 경우도 미국 일라이릴리에 10억 달러 규모로 기술 수출한 신틸리맙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지난 3월에 FDA로부터 문서 보완 요청을 받으면서 아직은 미국 시장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베이진의 템비브라는 이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머크의 키트루다도 최초로는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중국의 면역항암제 베이진의 템비브라나 지금 진스바이오의 로크토로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첫 번째 적응증이 다 흑색종이었어요. 미국의 흑색 키트루다 대비 훨씬 싼 가격으로 중국 시장을 확대해 왔고, 베이진의 템비브라 같은 경우는 특히 10개 정도의 고용암 적응증을 갖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는 되게 널리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금 기업들이 중국에서 계속 임상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에 진스바이오 이후에 베이진이나 이노반트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을 넘어서 유럽
미국까지 이제 좀 진출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취재를 종합하면은 중국에서 이런 면역 항암제를 성공시킨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중국의 과학 기술력 세계 최강인 미국에 밀리지 않다는 그런 중국 정부나 관계자들의 자신감이 있고, 중국 규제 당국에서 새로운 신약에 대한 임상을 적극적으로 이제 허가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시판한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이끌어내면서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을 진출하기 위한 임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진스바이오는 이제 로크토로지를 통해서 지난해 7억 3,600만 위안, 하나로 한 1,300억 원의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게 진스바이오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라고 하고요. 진스바이오는 그동안 이제 있었던 약물들의 매출들을 캐시를 계속 이제 꾸준히 연구에 투자했고, 실제로 진스바이오 측은 이제 지난해 22억 8,400만 위안, 하나로는 약 4,100억 원 정도의 그 회사 규모로서는 이제 엄청 큰 금액을 연구 개발에 이제 임상이나 새로운 연구 개발에 이제 투자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에서의 이제 임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판한 자금력,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와 달리 좀 한국은 사실상 바이오텍이 좋은 물질을 발견하더라도 임상 1상을 하려는 그런 자금도 좀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 1상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투자받고 그 이후까지 어느 정도 조금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 IPO 하는데 모든 행정력이랑 회사의 역량을 좀 쏟아 부으면서 아무래도 연구 개발에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텍들이 있긴 있는데요. 큐리언트랑 티움바이오라는 회사를 이제 제가 찾아본 것이고,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전임상이나 뭐 다른 단계에 있는 물질들. 제가 최근에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두 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찾아본 거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키트루다나 지금 진스바이오의 로크토로지나 이런 것들은 다 주사하는 약물이고, 큐리언트나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중국의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막단백질이 서로 결합해서 활성화를 일으키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의미의 면역 항암제는 아니고요. 이들은 이제 그냥 면역계 전반에서 우리 체내에 이제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기작에 이제 작용하는 항암제라는 의미의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7일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이제 경구용 면역 항암제 후보 아세릭트티닙에 대한 임상 1상 연구 결과를 이제 내놨는데요. 이 약물은 세 가지 임산화 효소를 이제 저하하는 방식으로 암의 면역 회피 기작을 이제 방해한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효능은 아니고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이제 좀 내약성이나 이제 안전성 이런 거를 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이제 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티움바이오 역시 이달 11월 초에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경구용 면역 항암제 TU-218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한 단독 임상 1A상 결과를 이제 내놨는데요. 뭐 이 결과 역시 안전성이랑 내약성을 확인한 결과여서 효능은 아직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태고, 티움바이오의 TU-218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면역세포 활성을 또 저해할 목적으로 내뿜는 성질 전환 성장 인자 베타 줄이거나, 또 혈관 생성 인자, 이제 암세포는 주변의 혈관들을 생성해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혈관 생성 인자 VEGF라는 생성 인자를 이제 줄이거나, 이런 좀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불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티움바이오 측은 특히 미국의 머크나 중국의 베이진, 이 두 회사랑 협약을 맺고 자사 이제 TU-218의 병용 임상도 이제 연구를 시도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킥트루다랑 TU-218을 병용하는 임상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 1, 2상이 실제로 승인을 받아서 이제 현재 임상 1B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베이징의 템비브라를 이제 무상으로 지급받아서 병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지만, 아직은 기존의 TU-218의 단독 임상이랑 머크 키트루다랑 218의 이제 병용 임상이랑 이거에 좀 집중하면서 베이진하고의 그 협업 병용 연구는 아직은 본 궤도에 오르진 않은 상태입니다. 티움바이오나 큐리언트나 이런 회사들이 다 임상 3상까지 맞춰서 중국 기업들처럼 뭐 시판하고 그걸로 이제 원동력을 삼겠다, 이런 전략은 아니고요. 뭐 최대한 임상 1, 2상, 2상까지 뭐 임상을 진행하면서 임상 1, 2상까지 진행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좀 기술 수출해서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제 중국 면역 항암제 기업 진스바이오의 성과를 시작으로 중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국내에서 시도되는 면역 항암제들의 현재 개발 현황 이런 것들을 다뤄봤는데요. 어쨌든 고형암 환자들은 아직도 이제 미충족 수요가 높고 다양한 면역 항암제들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그걸 타깃할 수 있는 환자들도 좀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약들이 앞으로 얼마나 개발될지, 또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된 그런 물질이 앞으로 어떤 결과, 어떤 효능을 지금 현재 내약성 수준에서 정말로 효능을 발휘하는 물질로 이제 거듭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보시면서 그런 관련된 회사들의 이제 투자 계획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